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부경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전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8만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사 대책에서 2025년까지는 83만 6천 호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청약 열기는 지난해 못지않게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 부동산 온에어 전문가들과 함께 현명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오늘 용산 얘기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용문동에서 원룸 다세대 주택, 원효로 4가에서 단독주택까지 1부에서는 용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 오늘 용산 얘기로 가득 채워보는 1부 순서 먼저 만나보실 지역은 용산구 용문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다세대 기다리고 있고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하는 효창공원암역을 걸어서 4분 정도로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시세가 2억 5천에서 3억대. 지금부터 용산 얘기 함께 하도록 하죠. 네. 이분과 일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플러스에셋 투자연구소 정진강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플러스에셋 투자연구소 정진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용산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용산 중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그 주변으로 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래 가치 그리고 주변의 소액 투자처, 저렴한 투자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 용문동 쪽이 되겠는데요. 이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서 입지가 상당히 좋은 입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효창공원 압력, 효창공원 압력 같은 경우에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 두 가지 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도보로 지하철에서 약 4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지하철역에서 4분이라는 부분 또 한 가지. 지하철역에서 한 270m 정도 되는 지점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우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역세권에서 270m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룸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축 원룸은 아니고 연식이 좀 있는 약 한 7년 정도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분 11.9제곱미터. 우리가 구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3.6평 정도 되는 면적의 원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사용 공간은 5평 반 정도 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가격이 약 2억 5천대 정도 최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최고가는 3억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최고가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한 최저가 뭐 이렇게 선택했을 적에는 투자금이 1억 3천대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용문동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첫째 이유는 용산국제업무지구다 라는 부분. 국제업무지구와 직선 거리가 약 한 500m 정도가 됩니다. 뭐 한 500m에서 550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자, 두 번째. 더블 역세권입니다. 더블 역세권이면서 실제 지하철역과의 직선 거리가 270m에 위치를 하고 있다.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 잠시 후에 제가 안내한 말씀드렸고. 자, 또 한 가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 우리가 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청파동권이나 원효로권 뭐 이런 쪽보다는 임대 수요가 상당히 좀 높은 지역이에요. 풍부한 지역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 뭐 용산에서 소액이라고 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1억 초반대 정도 되는데 1억 3천이라는 소액으로서 용산에 최저가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뭐 다른 지역에는 다세대 주택을 하게 되면은 매가 대비 임대가가 적은 경우에는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는 지역이 나오지만은 용산권 같은 경우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최소 연식이 좀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2억 중반대, 3억대 정도 투자가 돼야 되는데 1억 3천이라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찾기는 쉽지 않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도로 보시게 되면은 용문노원권 같은 경우에는 효창공원 압력이 있죠. 자,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에 대한 그림,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 대한 그림이 좀 위치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래쪽으로 용산 국제업무 지구 부지, 철도창 정비 부지죠.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부지. 자, 그리고 한강에 위치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270m 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물건에서부터 용산 국제업무 지구까지는 약 한 500m 정도 되는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국제업무 지구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용산 민족공원의 움직임에 따라 이 지역의 가치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좋은 위치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쪽으로는 마포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포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포의 직장인들에 따른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 용문동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으로는 여의도에 위치를 하고 있어 여의도의 직장인들에 대한 원룸에 대한 임차 수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있고, 북쪽으로는 숙명여대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숙대생들에 대한 임차 수요가 상당히 좀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동쪽으로는 이태원 쪽이라든지 용산 전면 삼각 주변에 직장인들에 따른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용문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효창공원 압력으로 이루어지는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 용문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지역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용산 민족공원 쪽이죠. 자,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미군과 우리 그 소파 협정에 따라서 현재 미국 주둔비라는 부분 때문에 협상이 약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미국에 있던 대통령이 좀 밖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둔비 협상 부분이 좀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그랬을 경우에 용산 민족공원에 대한 진행률, 개발하는 부분은 좀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한국 내부에서는 이 민족공원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작은 어떤 그 군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원이 아니고 국가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심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국가공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원 주변에 이 공원이 만들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수요, 관광객에 대한 수요, 그 어떤 내부적인 수요, 그리고 공원이 이제 공원으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캠프킹 부지라든지 수송사, 자, 그리고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시티로 이루어집니다. 주거 부분과 상업, 그리고 업무 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컴팩트 시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 역시 상당히 큰 지역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이 주변을 이루는 주택에 대한 조망권의 가치, 그리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숲세권의 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외국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는 주택 가격은 조망권의 가치, 그리고 숲세권의 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용산 민족공원의 가치가 상당히 좀 크고, 그 추진하는 속도가 현재 상당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2021년이 실체적으로 속도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해가 올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부분이 속도가 완전하게 자리 잡기 전에 투자하시는 것이 어떤 투자의 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 용산 국제업무지구 철도창 부지가 되겠죠. 이 철도창 부지가 있고 바로 옆에 현대차 서비스 관련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48층에 대한 개발에 대한 가치가 좀 나와 있었는데 약간 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더불어서 현재 좀 홀딩돼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움직일 경우에 이 지역 역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같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 큰 부분이 용산전자상가죠. 용산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도 청계천에서 이사 온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은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 전자상가가 30년이 넘으면서 그 지역의 실제 용적률은 600%의 상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 저층 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개발의 증거로서 이미 7성급의 호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1,700실 규모의 7성급의 호텔이 들어서 있다라는 부분을 보더라도 전자의 상가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움직임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움직임이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더욱더 커지는 기대감인데요.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 부분이 서부 이촌동 쪽이 되겠고, 이 위쪽 부분이 용산 전자상가 부지는 요 위쪽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제가 그 청색으로 사선을 긋고 있는 부분이 용산 철도 청비자 부지, 그 과거에 용산 국제업무 부지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국제업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2007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31조 원이라는 사업비를 좀 예산했고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이 34조까지 불어났었습니다. 34조까지 불어났었고, 그 부분이 지금 시점으로 어떤 물가 상승률 환승해 보면은 아마 40조 이상의 사업비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용산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좀 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013년도에 좌초가 됐고, 그 부분이 시간을 지나면서 법정 소송전을 벌이면서 2019년 말에 다 해결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 부분을 새로 시작하는 단계인데, 새로 시작하는 어떤 그 전초 단계를 보게 되면은요, 2019년 9월에서 2021년 6월까지 철도 정비창 부동에서 개발 가이드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을 준 게 서울시에서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9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철도 정비창 부지에 대해서는 환경 정화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이다. 즉 환경 정화 사업을 토지를 정화를 하고, 그리고 그 안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줘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작년이죠. 2020년 5월 6일 날 이쪽에 대해서 어떤 그 큰 흐름이 나왔어요. 과거에는 주거 비율을 전체 면적의 10% 정도를 하고 90%를 업무지역, 상업지역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던 부분이 30% 정도를 주거 비율로 높이고 업무 비율을 70%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발표에 따라서 이 30%에 대한 주거에 대한 공급을 언제 할 거냐라는 부분이 2021년 말, 올해 말에 구역 지정을 하고 2023년 말에 입주자 모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거로 따지게 되면은 이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안에 올해 2021년에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30% 주거 지역은 어디로 할 것이며 70%에 대한 면적을 어디로 할 것이며, 그래서 큰 그림들이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 뭐 아래쪽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림들이 있죠. 이런 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미 가격 자체는 한 단계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투자에 있어서 정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지금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에서 270m라는 부분 제가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요. 최근 그 작년 9월도부터죠.
공공재개발을 추진을 정부에서 하면서 뭐 서울시에 관련돼 있는 약 한 70개 지역 정도가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용산권에서도 이런 5개 권역 자체가 몇 달 동안에 한 1억 5천 이상 빌라 가격이 좀 올랐는데요. 이 용문동권은 다행히 추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좀 덜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역세권이라는 부분에서는 과거는 1차 역세권을 지하철역에서 250m를 1차 역세권으로 보고 2차 역세권을 500m 정도 안으로 봤어요. 그래서 500m 안으로 보게 되면 효창공원 압력의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이 되는데 최근에 와서 1차 역세권 개념을 350m로 한 100m 정도로 확대를 했습니다. 자, 확대를 했고 오늘 제가 소개시리는 지역이 지하철역으로부터 270m 안에 위치를 하고 있다. 즉 1차 역세권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조드리는 부분은 향후에라도 역세권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될 때 이 270m라는 부분은 변동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이 아닌 향후에도 역세권 개발에 연계될 때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이 6호선 효창공원 압력 그리고 경의선 효창공원 압력이 되겠는데 이 지역으로부터 350m 거리를 쟀을 때 이런 박스가 나옵니다. 이 박스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SH공사에서 그린 그런 부분이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역이 이 지역에 들어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1차 역세권, 더블 역세권에서의 가치가 상당히 큰 그런 지역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향후에 미래 가치를 볼 때에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물건이 신축이 아니고 한 7년 정도 된 집이라고 했는데요. 원룸입니다. 자, 그런데 지분이 한 3.6평 정도 되고 전용이 5.5평 정도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매 가격이 최저가에서 2억 5천 정도 나와 있고 실투자금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신축 빌라를 지으면서 토지 가격이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원룸 공급에 대한 채산성이 없어요. 그리고 투룸은 가격이 좀 비싸지기 때문에 투룸 가격 자체가 좀 등치가 커서 요즘 신축을 1.5룸을 많이 용산권에서 공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1.5룸 같은 경우에 지분은 뭐 한 3평 반 정도 전후에서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느냐? 3억 후반대, 뭐 3억 7천에서 8천, 9천 뭐 이 정도의 금액들이 나오고 그래서 전세를 놓고 나면은 실제 투자금이 1억 한 8천에서 9천 정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지분 3.6평, 뭐 3.5평 지분은 동일한데 매매 가격이 2억 5천, 3억 7, 8천 엄청난 차이가 있죠. 1억 이상 차이가 있죠. 투자 금액도 1억 3천보다는 한 5천만 원 이상 더 들어간다라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지분이라는 부분, 입주권의 가치라는 부분은 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용사권에 투자할 적에는 우리가 많은 투자 금액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소액을 투자해서 투자에 대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원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서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문동권 원룸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한 7년 정도 되는 구축이고 원룸입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2억 5천대 정도 보시면 되겠고 전세 1억 2천을 감안했을 때 실투자금 1억 3천이라는 최저가로 투자할 수 있다. 자, 용산 용문동이었습니다. 네, 용문동 다녀왔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용산에서 머무릅니다. 이번에는 원효로 4가로 이동할게요. 단독주택이고요. 위치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지와는 걸어서 4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시세가 7억 5천에서 14억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로 4가로 왔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지 대표님 설명 부탁드려요. 네. 예, 이번 시간은 그 용산권의 원효로 4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원효로 4가 제가 잠시 후에 지도로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강변에 접해 있다.
또 한 가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접해 있다라는 부분이 원유로 사가 투자에 있어서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발하는 지역과 한강과 가까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중에 물건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은 단독주택이다라는 부분. 지분 92.5제곱미터, 상당히 넓죠. 구평형 기준으로 28평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매매 가격이 뭐 한 7억 5천에서 실제적으로 뭐 건물이 좀 높을 경우에 한 13, 4억 정도까지 매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단독주택 저층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로 뭐 한 7억 5천 정도 보시면 좋겠고, 임대가를 감안했을 때 투자금 5억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이 원유로 사가권 같은 경우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놓고 한강변이 있죠. 바로 옆이 원유로 사가. 자, 위에가 3가, 2가, 1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유로 사가라는 부분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바로 붙어 있다. 자, 그리고 한강변에 바로 붙어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는 제가 앞에서 용문동을 설명하면서 많은 설명을 좀 드렸고, 그 지역을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원유로 사가다. 특히 한강에 가깝다는 부분은 상당한 매력이 있어요. 한강 조망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동부 이촌동에 가보게 되면은 레미안 첼리투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작년 11월, 12월 달에 보게 되면은요, 실제 저층 같은 경우에는 29억에 매매가 됐고, 뭐 중간층 같은 경우에 뭐 30억, 33억 정도 매매가 됐어요. 자, 그런데 올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고층, 뭐 35층 이상대 같은 경우가 42억, 43억대 정도의 매물이 나옵니다. 즉, 저층과 중간층이 뭐 한 20%에서 15% 가격 차이가 있고, 고층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집인데 조망권에 따라서 가격이 10억 이상 차이가 나죠. 이게 조망권입니다. 그게 원유로 사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치다. 그래서 원유로 사가의 투자 매력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가까이 도보로 붙어 있다는 지역, 용산 국제업무지구 발표한다고 하게 되면은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지다. 자, 그리고 한강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권의 가치를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앞에 현대차 개발이라는 부분, 그 부분도 자리를 잡고 있고, 용산 전자상가라는 부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당군 일의 가장 큰 개발 사업과 이러한 사업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고, 한강변이라는 부분이 원유로 사가의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원유로 사가에서 우리가 투자할 적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건 단독주택인데요. 지분이 28평이에요. 28평인데 이쪽 지역에서 거래되는 뭐 단층 말고 뭐 3층, 4층 되는 가격들에 대한 어떤 지분가가 6천대 이상 거래가 돼서 실제적으로는 뭐 13억에서 14억 정도 되는데,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은 단층 1층짜리죠. 구 단독주택이 하나 들어가 있고, 가격이 7억 5천 정도.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분가가 2,700만 원이 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부분이죠. 지분은 넓고 지분가는 2,7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평당 가격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 이 지역이 개발에 바람이 불고 개발에 대한 영향을 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또는 아파트 입주권을, 한강이 보이는 입주권, 국제업무지구를 도보로 갈 수 있는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원유로 사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의 단독주택 28평 정도 되는 걸 지분으로 했을 때 최저가는 한 7억 5천 정도 보시면 되겠고, 건물이 좀 있는 경우에는 13억, 14억 정도까지 간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단독주택의 단층짜리 최저가의 7억 5천 정도를 보시고, 임대가를 감안했을 때 5억 6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어디에? 한강이 보이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원유로 사가 단독주택입니다. 네, 용산 안에서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구역 원효로 사가까지 다녀왔습니다. 용문동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4시 26분 40초 막 됐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신속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위버라인 이영진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저희 두 곳 가실 거예요. 제가 지역 좀 살짝 볼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 불패 강남입니다.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는 2030 서울 플랜 하면 여기죠.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복층형으로 만나보는 원룸 오피스텔 수익형으로 좋은 물건까지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저희 강남 먼저 출발을 해볼게요. 강남구 논현동에서 얘기 풀어봅니다. 투룸 다세대고요. 9호선 언주역까지는 걸어서 3분 정도,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7천.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늘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논현동인데 9호선 라인까지 추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투자 포인트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우선 추천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 강남구 논현동의 소형 주택입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최고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만큼 투자 가치가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또 영동대로 지하산업 등 굵직하고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많아서 향후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가 상승과 임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테헤란 밸리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넘쳐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지역 1순위, 또 살고 싶은 지역 1순위이기 때문에 주거 가능한 집이 부족한 곳에 있어서 투자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최고인 강남구에 위치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주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추천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직장인 수요 많은 곳에서 이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하나 해뒀다 싶으면 상당히 이렇게 또 투자의 안정감도 얻어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9호선 라인을 끼고 있으니까 골드 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황금 노선의 수혜까지 입어볼 수 있습니다. 입지 여건 지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입지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9호선 언주역을 도보 약 3분에서 4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로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위로는 지하철 7호선인 논현역과 학동역,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경부 고속도로 역시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언주역은 강남 차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특화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아래로는 테헤란 밸리와 위로는 논현동 가구거리와 먹자골목을 가지고 있는 업무 수요에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을 원하는 1, 2인 가구의 수요가 풍부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한 곳이고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은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매도 시기를 언제 정한다고 하셔도 황금성 또한 우수한 입지 여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편의시설을 한번 살펴보시면 쇼핑몰인 코엑스와 백화점이 모두 주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쇼핑에서 취미까지 한 번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학 병원까지도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입지 여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노선이 정말 촘촘하게 조밀조밀하게 엮여 있는 곳입니다. 어느 노선을 타시거나 환승하지 않으셔도 탈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자랑하고 있는 곳.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9호선을 3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초역세권 위치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인 수요 많아서 어디에 직장을 두셨거나 도보로도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선호할 만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강남의 많은 인프라까지 만끽할 수 있는 곳,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자, 이제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임차인들만 좋은 게 아니라 투자자분들에게도 상당히 또 효자 노릇을 하는 부동산입니다. 주변의 호재 얘기 한번 또 이어가 볼게요.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은 개발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넘치는 곳인데 그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을 들 수 있는데요. 마이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국제 업무와 관광, 전시, 컨벤션,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들이 융합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강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며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지상과 지하 약 100만 평 부지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인데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도로는 지하화되고 지상에는 대형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A노선, GTX C노선, 위례 신사선 등 5개의 광역 지역철도 통합 역사와 버스 환승 정류장 또 공공상업시설을 갖춘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영동대로와 삼성역 일대가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관문이자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환승 공간이 될 것이며 교통 이용객만 하루에 약 6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 규모의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자동차 GBC와 또 영동대로 지하산업은 고용 창출 인원만 약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과 지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삼부토건에서 보유하고 있는 르네상스 호텔 부지 개발인데요. 약 5,600여 평 부지에 35층과 37층으로 구성된 총 2개 동으로 개발될 예정이 있습니다. 쇼핑몰과 업무, 호텔 등 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 올해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칠성 물류센터 부지 개발인데요. 롯데 칠성 물류센터 부지 개발은 그 규모만 서초 삼성타운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서울 강남역 강남 일대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손꼽히는 서초동 롯데 칠성 물류센터 부지 개발이 서울시와 서초구가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일대가 대규모 오피스 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 규모만 삼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초구청장은 서초로 개발을 통해서 강남 도심에 집중됐던 핵심 업무 상업 기능이 서초로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은 업무 지구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우량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개발 호재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기다리고 있는 개발 계획들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곳곳으로 대형, 그러니까 뭐 매머드급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완료가 된다면 강남 일대는 더더욱 많은 인구가 늘어나게 될 거고 땅값도 상승을 하게 되겠죠. 호재마다 매도 타이밍이 있으니까 또 그 부분도 한번 만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어떤 물건 괜찮을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현장 답사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인지 또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신축의 풀 옵션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소형 주택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최고인 강남구 논현동에 자리 잡은 저렴한 주택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역세권이면서 투룸으로 만나보신다면 임대 높이 참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신축이라면 더더욱 좋겠죠.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매력이 있어야 우리가 또 투자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중에 강남인 논현동, 그것도 개발 호재의 중심지에 있는 현장을 실투자금 약 4천에서 5천 정도에 만나볼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의 대부분의 현장이 현재 실제 투자금이 약 1억 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곳은 매매가는 낮고 또 전세가는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매매가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상 가격이 약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세 투자금 약 5천만 원 정도이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월세 시에는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월세 투자금 약 1억 9천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워낙 그 고소득 직장인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매달 130에서 150 정도의 월세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거죠. 서울 안에서 얼마 되지 않은 또 그런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강남 투자를 희망을 하시겠죠.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논현동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영진 본부장과 얘기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 다음 지역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남과는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직장인 수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갈게요.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이고요. 1호선, 5호선 환승하는 신길역과는 걸어서 6분 정도, 시세가 2억 8,500에서 3억 500 사이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뭐 10분이면 10분 다 당산역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많은 인파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희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추천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 서울 2030 플랫의 3도심 중 한 축인 영등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1, 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의 필요성이 특히나 큰 지역으로 소형 주택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 사업인 영등포 뉴타운 사업과 또 제휴복길 지하화 산업, 파크원 등 다양한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퇴근 후 여가 생활을 즐기는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직주 근접을 원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 풍부해서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가능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투자금이 많이 오른 영등포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여의도가 도보권에 있고 또 당산역까지도 도보 약 4분에서 5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현장은 초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천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영등포의 지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영등포에는 많은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영등포에서 가장 번화한 당산역 주변에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확인을 했고, 자, 이제 입지 여건을 한번 볼 텐데,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지, 또 주변으로 어떤 기반 시설을 이용을 해볼 수 있는지, 저희 입지 여건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먼저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장인이 많은 곳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한국의 맨하튼 또 금융 1번지인 여의도의 탄탄한 배후 수요지로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서울 2030 도시플랜 발표에 따라서 영등포 여의도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됨에 따라 프리미엄이 형성될 예정으로 영등포 여의도 도심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재생 및 개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곳입니다. 게다가 1, 2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소형 주택 필요성이 특히나 큰 지역으로 임대 수요가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이용이 가능한 당산역에서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고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에 또 영등포 뉴타운이 잘 잡고 있습니다. 여의도도 도보 약 7분 정도의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변의 편의시설을 한번 살펴보시면 타임스퀘어와 대형 백화점인 롯데 신세계백화점 모두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병원과 영등포 먹자골목까지도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또 요즘은 녹지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강공원까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문화, 주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편리한 생활 환경이 큰 장점으로 수요자의 선호도 높다. 이렇게 입지 여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6장의 사진을 보시면 각 부분 전담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 인프라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원 많죠, 대형 몰이 있죠, 많은 직장군 있죠, 교통 편하죠, 여러 가지 병원까지도 갖추고 있는 곳. 그래서 참 살기 편하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한국의 맨하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만큼 핵심 지역입니다. 어떤 개발 계획들 잡혀 있는지 이번에는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주요 3도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영등포이기 때문에 호재 또한 넘쳐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본 지역 바로 옆에는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2030 플랜의 3도심 중 한 축으로 정책적으로 계획되고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 중 한 곳입니다. 특히나 노후화가 심했던 영등포인 만큼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는 영등포입니다. 본 지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만큼 주변 환경이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동반 상승 효과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여의도에 오피스와 백화점, 호텔 등 대규모 복합 상업시설인 파크원이 올해 4월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고용 창출 인원만 약 4만에서 5만 명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주택이 필요해서 영등포 지역의 소형 주택은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의도의 MBC가 떠난 부지도 현재 주상복합과 오피스 상업시설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호재가 넘치는 영등포 지역에 이를 받쳐주는 교통망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신월 IC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약 7.6km 구간을 지하 도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나 상습 정체 구간으로서 이렇게 지하화된다라고 하면 신월에서 여의도까지 기존 40분 걸리던 거리가 약 1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도로가 지하화되고 나면 지상에는 공원으로 꾸며질 예정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공원으로 인해서 쾌적해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연남동 일대에 생긴 공원에 연트럴파크가 들어서면서 막대한 경제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곳 또한 신트럴파크로 떠올라 문화와 상업 전시 공간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도 2023년 개통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안산 시흥에서 여의도까지 1구간을 먼저 개통 예정이고 이렇게 된다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약 30분대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여의도는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호재입니다.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도 철거 예정입니다. 고가가 철거되고 나면 교통 체증이 완화되고 주변 상권도 되살아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가 주목받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호재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라고 개발 호재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는 곳입니다. 영등포를 이렇게 계속해서 개발 계획을 세워둔 이유는 이 지역이 핵심 지역이니까 서울 2030 플랜의 한 획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영등포요. 일자리도 더 많아질 거고요. 노후된 곳들은 새 옷을 갈아입게 될 거고 교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습 정체 구간도 완화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 위를 공원으로 채워준다는 녹지의 혜택까지 얻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등포라는 것만으로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데 우리가 가장 좋은 지하철 노선을 꼽으라고 한다면 9호선, 그죠? 2호선 정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두 개를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당산역을 걸어서 5분 안에 만나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참 물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잘 골라야 되는지도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현장에 오셔서 입지 확인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등포 지역은 개발 호재가 넘치는 지역인데 그러한 개발 호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신축의 풀 옵션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가격인지 또 내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현장에 막 몇 번이고 가보셔야 된다는 얘기 참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이 다르다라는 거. 현장 한번 꼭 방문을 하셔서 여러 번 방문을 하셔서 얼마만큼 많은 유동인구를 품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하시고 입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 많으니까요. 그 호재와도 밀접한지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복층형으로 만나보는 원룸 오피스텔 직장인들이 참 좋아할 만한 구조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금액적인 구조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경쟁력 있고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역 매매가 시세가 2억 9,500만 원에서 3억 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상 가격이 약 2억 7천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세 투자금 약 1,500만 원 정도이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월세 시에는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월세 투자금 약 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적인 구조까지 일러드렸어요. 다양하게 전세나 월세로 나의 투자 규모에 맞게 성향에 맞게 투자해보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얘기 전해드렸고 앞서서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9호선 라인 따라서 걸어서 3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투룸 정보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상담 안내 좀 해드리면서 저희 1부 순서 2부까지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대 재개발 투자 그리고 소액 투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장소 잘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전화로 문의 주셔서 선착순으로 예약 잡으시고 방문을 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2부 순서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 드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 연휴도 마무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스타트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단단한 투자 전략 세우시고 올 한 해도 부자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